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자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회식을 하고 들어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지금 술이 다 깼고 오늘 장도 좋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기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5월 7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코스피가 그 월화 미국 증시의 호조에 힘입어 갭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좀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갭상승을 하면 1900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갭상승을 해서 1900을 지켜줬습니다. 결국 작전주는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든 엮는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사칭입니다. 예, 그리고 인트로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래도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두 명이 불편해하시는 거를 제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썼습니다. 돈을 주니까 저렇게 영상을 멋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이렇게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죠? 예, 이분 팔레 블루건이라고 읽어야 되나? 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무튼 이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중국 양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못 적었구나. 예, 초보에게 추천하는 보유 주식 수는 몇 개 정도까지라 생각하시나요? 예. G2입니다. 중국은 G2라고 하면 이제 세계 2등이란 건데요. GDP 상승률이 GDP 국민 GDP가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양회, 중국 양회라고 하면 양회입니다. 두 개입니다. 정협이랑 전인대인데요. 예. 정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에 집중을 하겠죠.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딜을 했습니다. 1월에. 한 뒤에 후속 언급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이 원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양회나 이벤트는 중국의 좀 약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날이에요. 한 15일 정도 진행하고요. 중국은 약간 우리랑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이때 말한 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억지로라도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그 지수에 대한 좀 변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이벤트란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떤가라는 걸 보면 어떤 뉴스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관 개수는 이제 2020년 기준이에요, 지금. 0.88 정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우리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를 보면 이제 0.73까지 동조화 됐다가 지금은 중국이 우리랑 좀 어긋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한 겁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0.5선으로 내려가면 디커플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중국이랑. 자, 한국 수출입 대상국 순위를 보면 수출 대상국 1위는 중국입니다. 수입 대상국 1위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보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랑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리고 미국,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출이건 수입이건.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움직임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어 놨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특히나 이 금융 1등인 미국의 커플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나라도 수출, 수입 전부 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유명 강사분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은 중국이 힘들어져도 우리나라는 거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수출입 대상국 순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에 금융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양해가 이러니까 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랑 좀 동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초보분, 중수분 잘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 감량에서. 근데 보유 종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40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륵신 이상이고 한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거를 점지할 수 있으면 한 종목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섹터별로 두루 사놓는 게 낫습니다.
그 섹터의 종목을 살 때는 반드시 대장주를 사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작진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뭔지 아시는 분이 바로 있으시면 주식 중독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9월 25일에 1705원을 찍고 떨어졌어요. 쌍봉과 외봉, 그 다음에 삼중 고점 이런 그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만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면 약간 좀 뭐랄까 추측이 되는 게 있잖아요. 외봉을 찍고 떨어지면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증시에는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을 한 상황에서 그럼 작전 세력이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런 종목은 갑자기 막 저렇게 오를 리가 없겠죠. 어느 회사가 저렇게 며칠 만에 가치가 저렇게 바뀝니까? 오니치하죠. 결국엔 오니치하는데 자 보시면 외봉으로 찍고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팔고 나올 타이밍이 없다는 겁니다. 쌍봉이 위험하다는 게 쌍봉 때 고점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정했을 때 외봉을 찍고 떨어지면 얘들이 물량을 다 못 넘깁니다. 못 넘긴다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어요. 긴 기간 횡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막 하락하면서 박살 내는 게 아니고 횡보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증시가 폭락할 때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상한가를 갔다 왔죠. 다른 친구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요. 뜬금없이 6개로 엮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작전주는 결국 이슈를 엮어서 올려버려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슈인데 상승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끄덕끄덕거리죠. 아 그래. 예를 들면 일본이랑 경제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모나미가 상한가를 계속 가죠. 모나미 하면 사람들이 뭐야? 처음에 상한가 할 때 어리둥절하죠. 근데 상한가 간 다음에 한 상한가 2번 또는 뭐 상승한 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 다음에 애국심으로 한국 볼펜이 많이 팔릴 거다. 왜냐하면 일본이 볼펜을 잘 만들어요. 뭐 하이테크 C라고 하면 다 아시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 거 안 쓰고 한국 거 쓸 거니까 모나미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아 그래 맞네. 그러면서 자기 막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세게 쳐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예, 완전 웃기죠. 예, 희극입니다, 희극. 자, 근데 6개로 엮어서 지금 상한가 갔어요. 거의. 뭐, 좀 윗골이 달긴 했지만. 자, 보세요. 예,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계속 매집했습니다. 계속 매집했어요. 예, 계속 매집했고, 저 급등할 때는 계속 단타를 치다가, 이제 급등이 끝나고부터는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예, 그래요. 아무튼 작전주를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상승론자랑 폭락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승론자는 뭐 떡상한다. 하락론자는 폭락론자는 폭락한다. 약간 이런 건데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어디로 기울고 있죠? 폭락론자들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론자는 보유자입니다. 보유자예요. 당연히 보유자겠죠. 설마 뭐 자기가 뭐 간디가 아닌 이상 보유도 안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겠죠. 폭락론자는 매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시가 폭락할 때 샀다가 이제 매도한 다음에 야, 뭐 팔았다는 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설마 뭐 더 오를 건데 파는 사람 없겠죠. 뭐 이게 여기서 두 배가 더 오를 거지만 나는 뭐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팔 거야. 이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더 폭락을 할 거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매도자, 매수 대기자. 뭐 지난 폭락 때 못 사고 아직도 못 산 사람들은 야, 쌍바닥 온다. 진짜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야. 약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 인버스 하신 분들은 계속 떨어져라라고 기도하고 있겠죠. 그 외에 그냥 훈수층이 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개미들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이버 기사의 댓글만 봐도 알아요. 그분들은 주식 투자란 걸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분들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근데 막 떨어진다. 너희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뭐 약간 시세하는 것도 있겠죠. 지금 뭐 하락 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익 보고 있는 게 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미끼리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특히 외국인 기관은 달갑지 않겠죠. 감히 개미 주제에 증시에서 돈을 벌어? 용납할 수 없다. 증시는 곧 바닥 칠 것 이러면서 뭐 이상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막 하락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언론 대부분이 폭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따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했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도하고 이제 폭락할 거야. 또는 제발 폭락해라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계속 맞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폭락론자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수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결국엔. 매수 대기자가 많은 거예요.
설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선비들은 고집을 피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비라고 하는데 그 선비들은 막 정말 고집 피우며 싸워요. 절대 말 한마디 안 지르려고 합니다. 투자는 고집이 필요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요. 오늘 회사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좀 느낀 건데요. 금융 관련 상황을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딱히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느니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 상황을 조금씩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랑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좀 주워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애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중요한 키워드를 넣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얘가 조금씩 반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 미연준이 정크본드를 어느 기준일 이후부터 이전까지 것만 매수를 하고 있고 그 폴렌젤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 메신저의 텀이 있으면서 딱 조금씩 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검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자존심을 세워봐야 무의미한데 이게 모른다고 하면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그걸 찾아서라도 좀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전에 제가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앉으려고 용쓰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그냥 그게 자기의 수익이랑 재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냥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1900선이 이제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대북 정책주를 대응하고 있고 오늘은 그 애국 테마주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아까 어이없다고 했지만 사실 어이없는 거랑 투자로 수익 보는 건 다릅니다. 악재와 호재는 아직 멈춰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위기 재점화 우려가 있고 한일 경제 분쟁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애국 테마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장중님은 조심하세요. 자, 외신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이 약간 낙관론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락다운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락다운입니다. 락다운이 해제가 돼야지 경제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경제 지표의 악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락다운 때문입니다. 락다운이 풀려서 이 재차 확산이 안 된다는 게 확인되면 진짜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전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심각한 낙관론자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이 생겨서 다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다 엉망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업들도 파산하니 많이 하는 것도 현금이 거의 말라버려서 자기들의 채권을 못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채권이 파산해버리면 결국에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락다운이 풀렸어요. 락다운이 풀려서 경제가 원상태로 복구됐다고 칠게요. 그냥 그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가 돼서 쌩쌩 돌아가요. 다 여행 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 매출이랑 매출 같은 게 다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바뀐 게 있잖아요. 팬데믹 전보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풀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팬데믹 이전으로 경제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지수는 더 높아져 있는 게 당연하겠죠. 돈이 더 풀렸으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락다운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백신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페이롤 이거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EIA 원유 보유량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원유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레버리지 관련주들 이게 지금 괴리율이 크지만 괴리율을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거의 상한가가 갔습니다. 얘들 상한가는 60%죠. 상한가를 갔고요. 저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어나운스 했답니다.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유럽이 지금 거의 7.7%가 떨어졌다네요. 올해. 그럼 별로 안 떨어진 거죠. 사실 올해로 치면. 팬데믹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7.7%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디즈니의 어닝이 거의 슬럼프에 따릅니다. 거의 90% 떨어졌대요. 이건 거의 망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팬데믹의 영향인 거죠.
골드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예, 이게 불리시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상승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골드는 당연히 반사적으로 떨어지겠죠. 상승 피로감도 굉장히 크고요. 내진입니다. 내진은 이제 코스피 기업 절반이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남용자가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게 매수 대기자가 많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무슨 이해타산이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예, 라는 겁니다. 아무튼 코스피 기업 절반이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대요. 뭐 당연하겠죠. 작년에는 팬데믹이 없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경상수지마저 적자 쇼크, 국가신용 등급도 비상등. 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건 4월에 당연한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4월은 배당 역성금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항상 안 좋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치 뭔가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배당 욕성금 이런 것들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 쇼크를 맞았고 이게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그들의 또 작전이겠죠. 다시 불붙은 전기차주 고평가 논란. 예, 이 기사가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세계적인 전기차 그 공룡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마저도 테슬라 스탁 is too high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팩트를 쭉 나열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단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런 게 쓰레기 기사란 겁니다. 진짜 개쓰레기 기사예요.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일렉포일, 동박, 생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은 전기차주 고평가 논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SKC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에는 쿠이보노라고 했잖아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를 매집한 세력이 저런 기사를 낸 겁니다. 단기 상승 부담 코스피 고매 올라타나 예, 이런 거죠. 예. 이제 베어마켓이 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빚내서 주식 투자 급증, 동학개미 괜찮나? 예. 되게 걱정 많이 해주죠. 우리를 언제 이렇게 걱정해주죠, 언론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언제는, 예, 뭐, 그렇게 걱정도 안 해주더니, 예, 뭐, 금융투자협회 소비자 보호부장이랍니다. 소비자 보호부장이래요. 예, 소비자를 보호해줍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 완전히 외부적인 천재지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염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당신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측이 맞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페이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뭐 예측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이 이슈로 하락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장을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유가가 한번 슈팅 줄 수 있겠죠. 예, 국내 주요 이벤트는 오늘 아이폰 SE 국내 출시를 했죠. 그 다음에 팬데믹 산업정책 간담회가 진행됐고요.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진흥화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에 그 기사가 떴습니다. 내일은 이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이 뜨고요. 국토교통에 미래를 바꿀 20대 6만 개소를 발표하고 VR, AR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언택트 시대 선제 대응 추진. 이게 오늘 떴나요? 오늘 왜냐면 VR, AR 관련 주가 오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블록체인 관련 소식도 내일 뜹니다. 예, 이제 중국 양해까지는 별 이벤트가 없고요. 네,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개인이 어이구야. 예. 1억을 팔았습니다. 1억을 팔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1900을 지켜줬고요. 예, 오늘 1900 깨니 안 깨니 이렇게 초장에 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올린 거는 결국에는 연기금이 올렸습니다. 연기금이 1900을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쭉 사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그냥 외국인기가 양매수를 했습니다. HLB, 그 다음에 원익 IPS, 또 하나 더 이제 메지온 이런 종목 위주로 샀고요.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은 굉장히 팔았더라고요. 뭐 셀리버리에 급락이 있었죠. 무슨 이유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냥 하락 VI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가한 종목 하나 있죠. GV입니다. GV를 제가 병아리 눈물만큼 샀어요. 예, 하한가에 샀습니다. 한번 지켜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주담이랑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한번 또 그냥 요만한 돈으로 최근에 제가 오늘 또 종목들이 제가 가진 게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의 좀 도박을 한번 해봐야겠다.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를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대리만족. 저는 한강 가겠구나. 약간
신한 그 레버리지 원유 WTI 같은 것도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정상적인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마치 그 유튜브 방송 보면 게임 같은 거 막 질러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투자자 예탁금은 예상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네요. 거기다가 CMA 잔고도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신용융자는 계속 올라서 조금 있으면 1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큰 폭으로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10조를 넘을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가. 대차 잔고량은 조금씩 줄고 있고요. 미증시는 현재 그냥 약보합 수준, 나스닥은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상승 중이에요. 근데 바이오텍은 뭐 지지부진하게 하는데 길리어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동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길리어드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실. 길리어드는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이슈죠. 렘데시비르도 이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에볼라 치료제 성분이었는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거를 지금 그 대체약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FDA를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백신은 지금 존슨이나, 그 다음에 모더나 이런 것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중국도 저렇고, 지금 유로존이 살짝 안 좋긴 한데, 지금 락다운 이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아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은 굉장히 팔아제끼고 있네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이상 안 좋아. 이건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됩니다. 당일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채 3개월물은 거의 뭐 0으로 수렴할 뻔하다가 좀 올라가는 면을 보였는데 오늘 또 다시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고장난 시계고요.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시황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올랐죠. 거의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도 다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기분 좋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뭐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걸어놓은 것들은 다 사지도 않았어요. 사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본 그 불매운동 관련 주랑 그 다음에 한가 가는 종목 이 두 가지를 그냥 소량 담았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아직 뭐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 풀지 마시고 그냥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